현재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거를 지금 바로 논의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체계에서 현재 단계에서 좀 선행되고 준비가 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먼저 앞서서 이제 여러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치의 제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내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진료 전달이 이루어지려면 개인별로 주치의가 등록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의료 내비게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평가를 통한 성과 기반의 지불이 광범위하게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현재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일부 성과 기반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평가 체계에 대한 신뢰 구축을 통해서 공급자하고 보험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합리적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이 좀 더 보편적인 지불 보상의 한 섹터로서 자리를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네트워크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특정 네트워크 환자 쏠림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간 질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용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의 큰 틀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도 지금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단에서는 적정 진료와 의료용 유도를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상시적으로 의료 행위별로 의료용 빈도와 급여비 지출을 분석해서 급여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를 하거나 타 의료 서비스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항목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또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국민 관점에서 건강 위해 요인이 있는 항목들을 선정해서 좀 더 심층 분석을 통해 의료 이용량을 적정화하기 위한 급여 기준 제한이나 공급자와 수요자 인식 개선, 또 제도나 법 개정 또는 직접적인 중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CT 촬영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CT 보유 대수는 굉장히 OECD 국가 중에 8번째로 많습니다. 또 그에 상응해서 CT 이용 건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CT는 여러 가지 특수의료 장비 중에서도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영상 장비고 그래서 1회 촬영 시에 이제 0.8에서 15mSv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은 그 방사선 노출이 연간 100mSv를 넘어가게 되면 백혈구가 감소하고 구토나 오심 등의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의 방사선 촬영 현황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21년 기준으로 한 4만여 명이 연간 100mSv를 초과하는 의료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는 또 연간 최대 130회를 촬영하신 분도 있었고요. 또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하면서 한 해에 117회를 촬영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기관에서 수회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촬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중증 질환이 아닌 경증 질환으로 다빈도 촬영하는 사례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급여 기준상으로는 이러한 과다 촬영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CT 촬영에 대한 방사선 노출 위험 등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 개개인이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 CT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의료 장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공단뿐만 아니라 질병청이나 심평원 등 관련 제도를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현명한 선택 캠페인이 있습니다. 앞서 좌장님께서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급자 스스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또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추진 Y진리 캠페인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본 캠페인은 전문 의학회별로 불필요한 진료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될 만한 리스트를 개발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진단이나 처치를 배제함으로써 의료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자정활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 도입을 해서 현재 전문의학회와 함께 캠페인 확산을 주도하고 있고 공단은 본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35개의 의학회가 참여해서 152개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의료 리스트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본 캠페인이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된 지도 올해 8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개별 학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의료 현장에 본 캠페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캠페인에서 개발된 리스트를 진료에 접목시켜서 불필요한 의료를 줄이려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한 종합병원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진단검사의학회에서 개발한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기 염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염증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 2가지를 중복해서 처방하지 않는다라는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배제하자라는 차원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이제 2가지 검사를 동시 처방하던 진료과를 좀 확인해서 의료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동시 처방할 때 알림창을 띄우는 방식으로 EMR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일률적인 동시 처방이 좀 개선이 됐고 그래서 리스트 적용 전에는 한 50.8%에 이르던 염증 반응 검사 동시 처방률이 35%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캠페인은 또 환자들의 인식 개선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진료 환경에서 물론 우리나라 진료 환경에서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현명한 의료 선택을 위해서 환자에게 5가지 질문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볼 때 이 검사가 또는 치료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이걸 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없는지 또 검사나 치료 없이 관찰하는 것은 어떤지 또 진료 비용은 얼마인지 이러한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게 꼭 필요한 진료 받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한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단이 하고 있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직접적인 중재 활동은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앞서서 이제 진단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전이 미흡하기 때문에 과다 의료 이용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365회 외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년 2,500명 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고 한 해에 3,000회 이상을 이용하신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이 이제 근골격계 질환으로 통증 치료나 단순한 물리 치료 또는 진통제 투여 등을 받는 등 그렇게 과도하게까지 의료 이용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하는 진료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제도는 사실 본인 부담률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과다 의료를 하는 행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은 최근 4년 동안 연간 외래 이용을 300회 이상 하신 분들 또 매월 30회 이상 외래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의 의료 이용량과 또 높은 본인 부담률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매월 통보를 하고 있고 또 상위 3%의 다빈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 상담과 함께 스스로 좀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 이용과 의료비 내역에 대한 분기별 알림 서비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환에 따라서 이렇게 분절적으로 쉽게 의료 이용을 함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약물의 중복 투약이나 과다 복용도 있습니다. 질환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의료기관을 찾고 또 약을 먹고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 또 다른 약을 먹는 그런 연쇄 처방의 결과 우리나라 국민 중 10종 이상의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12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입원 위험이 18%, 또 사망 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자체적으로 2018년부터 10종 이상의 다지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약물을 점검하고 상담하고 또 처방 조정까지 연계해서 중복이나 과다 약물 복용하시는 것들을 올바로 약물 복용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다지약물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이 다지약물 관리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응급실 이용 횟수가 23% 감소했고,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재입원 위험이 21% 감소하는 등의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이 다지약물 관리 서비스는 공단 자체 예산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서 서비스 제공 범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약사 간 협업이 용이하고 또 효과가 입증된 병원 다지약물 관리부터 건강보험 시범 사업으로 전환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접근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결국 의료에 있어서는 국민이 정부의 비대칭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약자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내 건강 상태를 잘 알고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치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이나 아동치과 주치의제 같은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부 주치의제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가 시급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는 어떤 주치의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주치의를 선택해서 등록하는 국민에게 본인 부담료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를 좀 더 확산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 또 환자가 주치의를 믿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1차 의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현재 이 질병 단위별로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 중심의 1차 의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 등록제 기반으로 좀 모든 질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지역사회 자원과의 조정성까지도 확보하는 그룹 개원, 팀 기반의 1차 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작년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묶음 방식의 혼합형 지불제도도 설계를 하고 성과 기반의 지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초인구 감소, 또 저성장 기조, 또 의료비 지출이 많은 고령 인구의 증가 등은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은 굉장히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그런 만큼 소비자와 공급자, 또 보험자가 모두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 의료이용을 통해서 절감된 재정은 결국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그 혜택은 다시 국민과 의료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 조성과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